요즘은 암이 정말 흔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 집 건너 한 명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는데요. 암이라는 병은 단순히 치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긴 시간 싸워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며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암은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자주 찾는 음식들 있죠. 고기, 우유, 빵, 달달한 간식, 기름진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입은 즐겁게 해주지만 문제는 이 음식들이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을 산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더 활발하게 자라고 퍼집니다. 또 염증이 많은 몸일수록 암세포가 활동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암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음식 5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첫 번째 음식은 육류입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삼겹살이나 불고기 같은 고기 요리는 우리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고 맛도 좋고 기운도 나는 음식이라서 자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육류가 우리 몸, 특히 암세포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류를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성화된 몸은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특히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는데요. 실제로 말기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몸이 심하게 산성화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고기를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육류 속에 포함된 포화지방도 문제가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고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염증 환경은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암세포가 더 빠르게 자라고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은 위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땐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기름이 타도록 조리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또 다른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연기나 탄 부분에 많이 들어있는데 폐암이나 위암 등과 연관된 위험한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류는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고 적당량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먹고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된 고기를 계속 섭취하면 암 발생이나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조리 방법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나 나물, 김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고기 속의 해로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암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간식이나 간편식으로 자주 쓰이는 식품이지만 실제로는 염분과 발암물질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고기를 요리하면 발암물질 발생도 줄이고 위에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육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암세포에게도 좋은 환경과 먹이를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먹는 횟수, 양, 조리 방법을 점검해 보시고 식탁 위 고기의 양을 조금씩 줄이는 습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두 번째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뼈 건강에 좋다는 말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제품이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제품에는 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고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의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유제품 섭취가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연관되면서 유방암과 관련된 연구가 많고 남성분들도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중에는 성장 촉진제를 맞은 젖소의 우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우유에는 성장 호르몬이 과잉으로 들어있을 수 있고 이 역시 암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제품은 일부 사람들에겐 소화 흡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인 중 많은 분들이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어서 우유를 마시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소화 불량은 장의 염증을 유발하고 장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암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장 건강이 무너지면 그만큼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제품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요거트처럼 유익균이 풍부한 제품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당을 첨가하지 않은 발효가 잘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매일 마시는 우유나 커피에 넣는 동물성 유제품이 계속 쌓이면 암세포가 자라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음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귀리우유, 아몬드 우유, 두유 같은 음료들이죠. 이런 음료들은 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성분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돕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리로 만든 음료는 고소한 맛은 유지하면서도 위나 장에 부담이 적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유제품을 피하고 싶은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됩니다. 유제품은 뼈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암이나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섭취를 조절해 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세 번째 음식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빵을 드시거나 점심에 국수 한 그릇 혹은 저녁에 라면이나 부침개, 만두 같은 음식들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우리 식탁에 너무 익숙한 밀가루 음식들이 사실은 장과 면역력 그리고 암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밀가루가 장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에서 80%가 장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의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암세포가 생기거나 자라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 안에 좋은 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흰 밀가루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어 장내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혈당 상승입니다. 밀가루는 먹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 역시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지 않지만 건강한 사람도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암이 생길 위험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글루텐은 일부 사람들에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글루텐에 민감한 건 아니지만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었을 때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이 있다면 장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염증과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밀가루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흰 밀가루 대신 귀리, 현미, 보리 같은 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장 건강과 면역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라면이나 냉동만두, 가공된 빵처럼 첨가물이 많은 밀가루 음식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먹다 보면 그 익숙함이 어느 날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네 번째 음식은 설탕입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달달한 커피 한 잔, 혹은 더운 날에 마시는 시원한 음료. 이런 음식들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문제는 이 설탕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즉 당분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설탕이 풍부한 환경에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암 진단에 사용되는 PET 검사에서도 당분이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부위를 찾아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세포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은 결국 세포 손상과 암세포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은 단순히 단맛이 느껴지는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가공음료나 간편식, 심지어는 시리얼이나 빵처럼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숨은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액상과당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에 많이 들어가는 이 액상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이것 역시 암의 성장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데요. 이 인공 감미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스파탐, 사카린 등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을 완전히 끊는 게 답일까요? 사실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줄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든 음식, 과일의 단맛, 천연 조청이나 꿀 같은 자연 유래 감미료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보다는 물을 드시는 습관,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자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당분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는 단맛 하나가 안에서는 큰 염증과 세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이 즐거운 만큼 그 대가로 우리 몸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닌 작은 식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다섯 번째 음식은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 나물 볶을 때, 생선 굽거나 튀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식용유가 잘못 사용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용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조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용유는 열을 가하면 산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산화가 되면 트랜스 지방이나 과산화지질 같은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물질들은 세포에 손상을 주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면서 암세포의 성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온도를 높여서 튀기거나 볶음 요리를 자주 하시는 경우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물질입니다. 튀김 요리를 자주 하다 보면 모르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점은 한 번 썼던 기름을 재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기름은 한 번 가열되면 성분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을 다시 쓰게 되면 산화된 기름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결국 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쓰는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요리를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면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을 줄이고 찌기, 삶기, 데치기, 무치기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식재료의 영양소 손실도 줄이고 몸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좋습니다. 기름을 선택할 때는 조리 방법에 따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는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처럼 가공이 적고 품질이 좋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거나 굽는 요리처럼 열을 가하는 경우에는 발연점이 높은 정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열에 강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기름이 타게 되면 몸에 해로운 산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물질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암 발생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이 기름 하나가 암세포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기름이 과연 건강에 알맞은 선택인지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건강히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